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앞서서 이제 API라고 소개해드렸던 Availability Protection Insights 앞에 그 슬라이드에도 있으지 그 부분 중에서 프로텍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제가 최근에 몇 년간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런 비전 행사, 대규모 행사에서 발표를 드렸을 때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었습니다. 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베리타스 솔루션들이 가상 환경을 가장 적합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또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적합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새로운 워크로드가 나오면 그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저희가 보호해 드릴 수 있는지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런 각각의 포인트 요소가 아닌, 그럼 그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IT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해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 내용을 나가기 전에 보면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변천사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4꼭지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보면 어쩌면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고객분들이 더 강하게 잘 느끼고 있으신 부분일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그냥 데이터 센터 내에 당연히 그냥 온프렘이라고 불린, 온프렘이라는 말도 클라우드 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없었었던 거죠. 이런 데이터 센터 내에 뭐 메인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유닉스 시스템, 그리고 뭐 리눅스, 윈도우즈 x86 시스템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는 환경에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상환경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가상환경, 가상화를 통해서 뭐 유닉스에서도 가상화 있었고요. 그리고 x86에 되면서 더 가상화가 훨씬 더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널리 펴졌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런 가상환경에서 더 넘어서서 새로운 워크로드, 즉 이게 온프렘에 유닉스에 있던, 리눅스에 있던, 뭐 가상환경에 올라가 있던, 어디에 있던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뭐 누구나 요즘에 얘기하는 IT 관련된, IT 인프라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클라우드 환경,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건 이런 환경들이 각각 생겨나서 이런 IT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그리고 IT 인프라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훑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의 인프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고객분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그럼 저희는 클라우드만 써요, 저희는 새로운 워크로드만 운영해요, 저희는 모든 인프라가 다 가상환경, 하나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다 안 쓰고 다 레가시에만, 그러니까 x86 혹은 유닉스에 그냥 오라클만 올려서 써요 라고 하는 고객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 다 어느 정도가 믹스되어 있고, 하이퍼바이저,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에, 아니면 새로운 워크로드에, 또는 일부는 클라우드에,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널리 펼쳐져서 인프라들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뭐 온프렘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은 당연히 다들 갖추고 쓰셨었다가, 가상환경, 가상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은 뭐가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적용.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가 나왔네. 그 워크로드를 전문적으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어떠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 데이터 보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각각을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보호에 어떻게 보면 도전 과제로 남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인프라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 환경의 변화에 보면 위협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로는 랜섬웨어, 뭐 해킹이라고 예전에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다가 요즘엔 그 랜섬웨어로 좀 특정 지어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 보호 영역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찾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규약, 규제, 뭐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만족시킨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결국 이런 복잡도를 해결하면서, 인프라 자체가 복잡해서 죽겠는데 인프라가 복잡한 걸 보호하기 위한 보호 솔루션도 복잡하겠다? 그럼 너무 힘들겠죠. 이런 보호 솔루션이라도 단순하게, 간편하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이렇게 복잡해지는 저희 모호의 시대라고 살짝 표현을 해봤는데요. 더 많은 워크로드를, 더 많은 클라우드를,
더 많은 레귤레이션을 그리고 더 많은 툴들을 활용해야 되는 시대에 이 모든 더 많은 것들을 더 단순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것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해결책들은 저희 베리타스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내에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플랫폼 내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P에 포커싱을 해서 프로텍션에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로텍션, 베리타스의 프로텍션이라고 하면 뭐 다들 많이들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이미 들어보셨던 넷백업이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 그것들을 가능하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넷백업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현재 평가받고 있는 걸 보면 가트너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시장조사기관에서 14년 연속으로 항상 리더의 위치에 제가 베리타스에 조인하기 전부터 되게 오래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항상 리더의 위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저희보다 리더 위치에 더 리더다운 혹은 덜 리더다운 형태로 솔루션들이 포지셔닝 했던 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지셔닝 했던 솔루션들이 이렇게 10년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리더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데이터를 보호한다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보호할 거냐, 즉 보호할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느냐, 소스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50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할 방안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어디에? 그럼 저장할 수 있는 게 단순히 테이프 드라이브, 단순히 디스크가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지 타겟에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과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저희 넷백업이라는 것이 온프렘뿐만 아니라 가상환경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모두 다 모든 계층과 통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 베리타스의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백업 인프라를 통해서 구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럼 앞서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보면 온프렘 환경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기존에 있었던 오라클이라던가 뭐 AX 시스템, HPX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이 가장 잘 보호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레가시의 그래서 어쩌면 생긴 오해가 그거죠. 베리타스 넷백업은 레가시에 진짜 잘해. 근데 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이유는 저희가 레가시를 워낙 너무나 확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갖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레가시 인프라, 온프렘의 인프라를 단순히 테이프로 백업하는 것, 단순히 디스크로 백업하는 것, 단순히 VTL로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지 타깃으로, 심지어 최근에 나온 뉴타닉스의 버킷으로도 백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고객 이름을 오픈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식음료 회사, 식품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선 통합 백업 데이터 보호 방안 확보가 필요했었고요. 실제로 저희 넷백업 그리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백업을 올인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단위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온프렘 환경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기존의 테이프 환경, 기존의 다른 솔루션 환경에 대비해서 운영에 대한 그리고 관리에 대한 편의성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비용 절감 같은, 백업 스토리지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을 통해서 5년간 약 80만 불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 고객분들이 실제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온프렘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가상환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가상환경 그러면 과거에는 기존에 그냥 VM웨어, 가상환경 이퀄 VM웨어, 가상환경 이퀄 추가하자면 하이퍼V, CTX 이 정도 몇몇 개의 얘기가 나오다가 이젠 점차 다양한 하이퍼바이저가 등장을 하고 저희는 그런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당연하게도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보면 도커에 대한 서티파이를 저희가 최초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커 환경에 대해서 실제로 DB를 올려서 백업을 받는 운영 환경을 구현을 해보면 실제로 기존의 온프렘 환경과는 조금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프렘 환경을 보호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커의 그런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보호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방법은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을 다 NAS로 떨어뜨려 놓고 NAS 백업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NAS로 떨어뜨리고 백업을 받는다는 건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클러스터 환경 밖에 있는 영역에 떨어지고 밖에 있는 영역에서 데이터들이 백업된다는 건 아무래도 어쩌면 시큐리티 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낫으로 떨어뜨리건 어디에 떨어뜨리건 떨어뜨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자체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서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은 첫 번째로 도커에 대한 서티피케이션, 즉 도커 환경에 컨테이너로서 넷백업 에이전트가 들어가고 그를 통해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방안, 즉 클러스터 내에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하이퍼바이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하이퍼바이저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솔루션은 VM웨어겠죠. 저희는 그럼 VM웨어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2년간 가장 강력한 어쩌면 VM웨어와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회사보다 오히려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와 훨씬 더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자동화, 에이전틀리스, 그리고 인스턴트 액세스라고 대표되는 다양한 합리적인 기능들, 그리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1억 3천만 VM 정도를, 그리고 3천 페타바이트의 정도의 데이터, VM웨어의 VM 데이터를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을 통해서 백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다양한 백업 솔루션들이 가상환경, 특히 VM웨어 환경을 지원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백업 환경을 구현하고 있으신데, 실제 대규모 환경 100대, 200대가 아니라 10만 대, 20만 대의 환경 역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은, 그리고 구현을 해본 솔루션은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구현하고 운영하기 위한 손쉬운 UI까지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UI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플하게 4단계 스텝을 진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보호를 할 계획을 생성을 합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생성을 한 다음에 얘 언제 백업할지, 보존기가 어떻게 될지 손쉽게 딱딱 클릭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손쉽게 클릭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스케줄을 결정하고 나면 어디다 저장할지 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장기 보관을 할지 단기 보관만으로 끝낼지를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된 걸 기반으로 백업 옵션, 조금 더 디테일한 백업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상관없으면 그냥 디폴트로 넘어가서 정하게 되면 그냥 백업을 위한 정책이 이미 생성이 되어버립니다. 딱 4가지 단계로 백업 정책이 생성이 끝나게 되고요. 생성된 정책에 그러면 어떤 VM들을 백업받을지는 선택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여기에 어사인을 해주기만 하면 그 VM들은 이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 손쉽게 백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실제로 한 대규모 대형 자동차 회사인데요. 전 세계 5개의 한 대륙 내에 5개의 나라에 약 8만 명의 사용자, 그리고 35테라의 셉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었던 고객인데요. 대용량 데이터 셉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 셉 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DB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 환경에 대해서 모두 다 섞여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장애가 났었을 때 그걸 전체를 복구하는데 아무래도 백업에서 다 복구를 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렇게 리스토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단순화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했고요. 백업은 당연히 엄청나게 빠른 시간으로 2.5일 걸리던 전체 DB 백업이 10시간 이내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백업을 빠르게 수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의 똑같이 베리타스의 리질리언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VRP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메인 센터의 장애가 DR 센터에서 즉각적인 복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될 수 있도록 RPO 제로의 DR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다운타임이 벌어진다면 계산해 봤을 때 약 3,200만 불 정도가 그 고객분들이 다운타임이 벌어져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자신들이 받을 3,200만 불 정도의 그런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워크로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보면, 워크로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워크로드,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NoSQL, 아니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새로운 워크로드가 될 겁니다. 저 베리타스는 이런 레가시 그리고 트러디셔널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뉴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충분히 현재 나와 있는 뉴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새로운 형태의 워크로드도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베리타스에서 IT를 어떻게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잘 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로 살펴보면, 기술로 살펴보면 뭐 이렇게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던 IT 인프라 환경에서 저희 베리타스가 했었던 일들은 이렇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이 최초로 센 기반 백업을 제공해 드려서 넷백업을 통해서 고성능 백업이 시작된 첫 번째 솔루션 제공해드린 솔루션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인테그레이트 통합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센이건 네트워크이건 어떤 환경이건 그냥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는 최초의 인테그레이티드 어플라이언스 통합형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해 드렸었고요. 포인트 솔루션이 아닌, 그리고 변경을 이용한 새로운 풀백업을 생성해내는 엑셀러레이터 기능 같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빠르게 도입을 하면서 최신 인프라 환경에 최신 워크로드를 빠르게 저희 넷백업 플랫폼 안으로 기존의 레가시, 온프렘도 잘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뉴 워크로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베리타스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까지 제공해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단순히 1년, 3년, 5년 된 솔루션이 아닌 수십 년간 그 리더의 데이터 보호의 리더의 위치에 있었다는 뜻은 앞으로 나올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안정적으로 쫓아갈 방법을 제공해 드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그럼 잠깐 볼까요?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 클라우드 환경을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일단 보내는 겁니다. 즉 1차 백업 장치가 아니라 2차 백업 장치로 DR 센터를 대신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장기 보존 혹은 DR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 대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네트워크 밴드위스, 퍼포먼스, 그리고 클라우드 안에 있는 아무리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저희 베리타스는 90% 이상의 밴드위스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0테라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10테라바이트 정도, 10테라 이하의 데이터만을 전송해서 10테라바이트 이하만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면서 기존의 베리타스 넷백업 그전 버전이 제공해 주던, 그때도 이미 빠르게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었던 것 대비해서 최신 넷백업 버전에서는 그걸 또 2배 이상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베리타스의 넷백업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제공해 드리고요. 이 말은 기존의 베리타스 넷백업을 사용하고 넷백업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사용을 하고 혹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하드웨어, 동일한 플랫폼을 쓰고 있고 동일한 소스 데이터를 백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의 버전을 신규로 올리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사례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백업으로서의 클라우드 활용 외에도 이제 운영센터 자체를 온프렘에서도 하고 클라우드에서 DR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운영센터에서 데이터들이 백업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우드로, 혹은 클라우드로 넘어간 데이터가 생각보다 클라우드로 넘어갔더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 혹은 생각보다 그다지 클라우드에 어드밴티지가 없네, 다시 온프렘으로 와야겠어. 페일오버, 페일백을 손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인 앞서 설명드렸던 그 제로 RPO DR을 구현해 줄 수 있는 VRP라고 하는 솔루션과 연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넷백업은 온프렘에 있건, 넷백업 플랫폼은 온프렘에 있건, 클라우드에 있건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손쉽게 데이터들을 다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누구나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방송회사고요. 이 방송회사는 과거의 레가시 인프라 환경에서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퍼블릭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를 보호를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성을 하면서 그런 베리타스를 통해서 그럼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지, 아니면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넷백업을 통해서 온프렘 환경에서, AWS 환경에서, 그리고 기타 다른 작은 여러 가지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약 1.3페타의 데이터를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고객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고성능 스토리지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 퓨어 스토리지를 쓰고 계셨는데, 이 퓨어 스토리지와 저희와의 연계를 통해서 퓨어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VM 데이터를 각각 개별적으로 VM을 각각 백업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의 스냅샷과 저희랑 연동을 해서 스냅샷된 데이터를 백업함으로써 백업된 데이터로부터 백업된 데이터 안에 있는 VM만 복구를 하건, 아니면 VM 안에 있는 파일만 복구를 하건,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즉 VM 백업 따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 백업 따로가 아닌 퓨어 스토리지에 있는 스토리지의 스냅샷으로부터의 백업으로부터의 즉각적인 그 개별 오브젝트, GRT, 그래놀러 리커버리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그 개별 오브젝트 단위의 복구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퓨어 스토리지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API 방안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프라가 이렇게 변화되가 나아가면, 그 변화되는 인프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베리타스가, 그리고 베리타스의 넷백업 플랫폼이 데이터를 보호해 드릴 수 있는지, 그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이것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세 가지 랜섬웨어, 데이터 레귤레이션,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라고 하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피해들이 이미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발생을 할 거라고 추측이 되고 예상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랜섬웨어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어쩔 수 없이 해커한테 돈을 주고 복구를 하더라도 복구가 전부 다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백업을 통해서 기존에 했으니까, 그럼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 랜섬웨어 피해로부터도 안전하겠다. 이 논리가 맞으려면 백업된 데이터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백업 인프라도 안전해야만 합니다. 랜섬웨어로부터 보호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보호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백업받은 데이터 전기 끊고 어딘가 처박아 두면 그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그러다가 그거 원할 때 다시 연결해서 다시 복구하겠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리고 또 복잡도가 너무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고 인프라를 그대로 최신으로 유지하면서 업투데이트 테크놀로지를 쓰면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와 같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와 같이 시스템이 백업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프라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라던가 아니면 어떤 규약들을 잘 준수를 하고 있으면서 권한 기반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DCS라고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라고 하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침입과 방지, 탐지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백업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고, 실제로 블랙햇이라고 하는 해킹 대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끔 출품을 해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해킹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희가 충분히 받고 있는 게 베리타스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 고객, 이름을 밝히기 힘들지만 지방의 모 고객 같으면 그 고객의 백업 운영 데이터, 백업 데이터들은 모두 다 날아갔었는데 단 하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베리타스의 어플라이언스 안에 들어있었던 데이터만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었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 고객은 여기에 저 데이터를 1년 전까지만 백업을 하다가 더 이상 백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 데이터로밖에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좀 다행이면서도 아쉬운 사례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한다고 하면 저희 넷백업 인프라 자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 데이터 자체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복구, 신속한 복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랜섬웨어로 인해서는 아니지만 화재라던가 해킹으로 인해서 대형 고객의 데이터 센터 전체가 다 날아갔었을 때 그것들을 거의 100% 안전하게 복구를 한 게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실 사례고요.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 대한 부분이 랜섬웨어 해킹이 당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리스토어란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이 데이터를 빠르게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백업된 데이터를 그냥 브링온해서 쓸 수 있는 인스턴스 액세스 같은 기능들이 필수적이고, 항상 전체의 데이터 복구가 아니라 원하는 파일들, 원하는 데이터만 빠르게 미리 복구할 수 있는 개별 오브젝트 단위의 복구 역시도 매우 중요한데, 이 역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인스턴스 액세스의 사례를 간단하게 활용 방법을 보면, 백업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백업된 VM 그냥 리커버 눌러서, 여기 좀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스턴트 액세스 할 게 즉각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백업 데이터를 리스토어하지 말고 그냥 브링온 해줘라고 한 크리에이트 인스턴트 액세스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VM이 생성이 어떤 시점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 VM을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카피본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 만들어진 카피본은 당연히 ESX 서버에서 보이게 되고요. 보이면 그냥 서비스 스타트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예리로 나온 게 마리오라는 서버가 있었으면 마리오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오 서버 끄고 마리오 언더바 카피라는 서버 그냥 띄워서 쓰시면 됩니다. 쓰시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다운타임이 가능한 시점에 리스토어를 하고, 리스토어가 끝나면 이 마리오 카피라고 하는 거 꺼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를 장애 상황에서 쓸 수 있지만, 또 하나가 오히려 고객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거든요. 테스트할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있는, 운영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있는 백업본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꺼버리면 어디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안전하게 데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객 같으면 로지스틱 관련된 회사인데요. 랜섬웨어로부터 위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 결국 도입을 한 건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해서 랜섬웨어로부터 안전성을 보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VM 환경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기능 인스턴트 액세스를 통해서 백업된 VM을 그냥 즉각적으로 마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운트할 필요 없이 VM 통으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VM 안에 있는 원하는 파일들만 찍어서 그것만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 역시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차세대 버전에서는 넷백업이라는 것 자체에서 백업 보호된 데이터들에 대한 하드닝, 어떻게 보면 그 웜 스토리지와 마찬가지 동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 넷백업 자체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백업된 데이터가 위변조되도록 어플라이언스 자체가 공격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업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공격에 의해서도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보존 기간을 누가 강제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강제로 줄여서 그게 익스파이어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텐션 락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더욱더 안전한 데이터 보호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남았는데요. 레귤레이션 그리고 컴플렉스인데요.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양한 레귤레이션이 있죠. 컴플라이언스가 있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는 중간으로, 어떤 데이터는 장기로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런 레귤레이션에 의한 나뉘어짐 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의한 나뉘어짐, 이렇게 나눠진 데이터들을 그러면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럼 단기 백업용 솔루션, 단기 백업용 방법, 중장기용 솔루션 방법, 장기용 솔루션 방법을 각각 매니지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걸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 플랫폼 하나에서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단기 백업은 고성능으로 백업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그리고 초장기 백업들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아주 저렴한 스토리지로, 그리고 중장기 백업은 저렴한 비용의 대용량 스토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로,
이것들을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넷백업의 하나의 정책에서 정책을 만들 때 얘는 단기는 어떻게 하고 중기는 어떻게 하고 장기는 어떻게 하라는 하나의 정책만 만들면 그 정책이 알아서 백업을 얘는 단기만 보관하거나 얘는 단기에 갔다가 중기 갔다 장기 가거나 이것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간편하게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데이터 보호 기간을 손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복잡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가 버추얼을 해결해 드리고요. 저희가 뉴 워크로드를 해결해 드리고요. 저희가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게 모두 다 각각의 솔루션, 별도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넷백업 플랫폼 내에서 넷백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하드웨어, 이 플랫폼 내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소하게 단편하게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상환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뭐지? 가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클라우드 여기 AWS 올라가 있는데 애저에 올라가 있는데 아니면 GCP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온프렘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혹은 다커를 쓰려고 하는데 쿠버네티스를 쓰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쓰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각각 원하는 솔루션들을 따로따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이란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넷백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점점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넷백업 8.0 나오면서 웹 UI 환경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일부 영역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제공해 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지속적으로 인핸스해 나가고 있고 인핸스를 끝내지 않고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사용 리포트를 손쉽게 뽑을 수 있고 그리고 권한 기반으로 A라는 사용자는 ABC라는 VM을 B라는 사용자는 가나다라는 VM을 관리하고 그것들에 대한 복구 권한만 준다던가 백업 권한만 준다던가 이런 상세한 권한 설정까지도 손쉽게 웹 UI 기반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백업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는 손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드파티 솔루션, 최근에 이제 티켓팅 솔루션이라고 하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슈를 매니지하는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나우라던가 아니면 엔서블로 구현을 하신 고객분들도 있고요. BMC라던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장애 상황을 혹은 변경 상황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도입하신 경우에는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 플랫폼은 이런 노티피케이션과 연동을 해서 이런 노티를 보내게 되면 티켓팅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거기서 티켓이 생성이 되고 이슈가 발생한 티켓이 생성되면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트래킹이 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즉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7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 베리타스의 솔루션을 통해 포인트 사일로 솔루션이 아닌 넷백업 플랫폼, 베리타스의 데이터 보호 플랫폼이라는 것 내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드리면 저희가 고객분들이 저희 베리타스와 함께 하면서 4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 솔루션을 제거하고 통합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서 두 번째로는 손쉽게 가상환경이 됐건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환경이 됐건 클라우드 환경이 됐건 손쉽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 만약에 IT 인프라의 도입에 대해서 도입된 IT 인프라가 이건 어떻게 백업을 하지? 데이터 보호를 하는 방법이 아직 없어서 어떻게 고민이다 라고 하면 항상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 새로운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넷백업 과거에 가장 손쉬운 솔루션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UI를 제공해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새로운 오퍼레이션, 새로운 인프라가 등장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도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선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백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과 함께해서 베리타스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여러분들 이제 고객분들과 함께 고객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안전한 데이터 보호 방안을 고민을 할 때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가고 저희도 함께 같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성장은 고객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데이터를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손쉽게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